지금부터 공조 배관 작도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조 닥트를 모델링을 해봤고요. 이번부터는 공조 배관을 그릴 겁니다. 공조 배관도 일반 배관이 아니라 에어컨 배관을 그릴 겁니다. 냉매 배관을 그리고 그 다음에 드레인 배관을 그린 다음에 약간 편집하고 거기에 따른 치수도 넣어서 도면을 작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냉매 배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배관을 그리기 위해서 공조 탭으로 이동하시고, 자, 배관 패널에서 냉매관이라고 있습니다. 냉매관을 클릭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 프리셋에서 선택을 하시고 냉매관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원라인의 더블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간격은 6.35와 9.52 이대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값은 30으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레벨을 2750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속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에어컨을 확대하셔서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현재 이 에어컨의 요 냉매 배관의 높이에 이 라인이 그려지겠죠. 접속에 체크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2750으로 그릴 거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렉트로 접속하지 않는 걸로 그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컨트롤 키를 눌린 상태에서 자,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을 하고 요 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료가 되죠. 자,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요. 요 뷰 큐브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자, CG를 선택을 하시면 자, 요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접속에 체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연결 안 된 것은 컨트롤 키를 눌리고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실질적으로 접속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배관의 센터 높이는 2750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만약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했으면 우리가 설정했던 2750이 아니라 요 에어컨의 접속 위치에 설치되었을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게요. 컨트롤 Z 눌려서 취소를 하는데요. 캐드와에서는 이 줌 모드는 컨트롤 Z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Z를 3번 이렇게 눌리면 조금 전에 그렸던 배관이 이렇게 취소가 되고요. 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평면으로 이동되고요. 다시 CG 버튼을 눌려서 그냥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냉매를 그려서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자, 얘를 이렇게 눌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750이 레벨이 잡혀 있고요. 자, 컨트롤 키를 눌리지 않고 그냥 선택했습니다. 자, 그냥 확대를 해서 이렇게 엔드 포인트가 잡힌 부분에서 클릭하고 자, 여기서 클릭하고 자, 여기서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명령을 종료합니다. 자, ES키를 눌려서 자, 이 부분도 다시 뷰 큐브를 이용해서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CG 버튼을 눌리게 되면 자, 이렇게 연결된 것 알 수 있고요. 자, 평면에서 이 배관을 클릭해 보면 자, 레벨 2765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명 우리가 2750으로 되어 있었는데 2750으로 배관이 그려진 게 아니라 요 에어컨 배관의 냉매 배관의 높이에 따라서 레벨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배관을 그릴 때 또는 닥트를 그릴 때 여기 접속이란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접속이란 부분을 임시로 끄기 할 때 컨트롤 키를 눌린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 접속 모드가 순간 해제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드레인 배관을 그려 볼 텐데요. 현재 지금 명령어가 대기 상태이죠. 냉매관이 계속 그려지는 대기 상태인데 자, 명령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ES키를 눌려도 되고요. 여기 지시바에서
지시바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바로 명령이 종료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요 지시바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면 명령이 종료가 된다. 이 사실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에어컨 배관, 에어컨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각 커넥터에 이게 화살표로 마크가 됩니다. 이때 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 자, 배관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때 배관이 여기 왼쪽에 보면 프리셋의 드레인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 투 라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거리 피치에 100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한 500 정도 가게, 한 400 정도 가게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종료가 되고요. 다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드레인 배관입니다. 요 부분이 드레인 배관인데 요 드레인 배관을 자, 선택을 하십시오. 자,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접속돼서 오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키를 자,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요 배관을 선택을 해 보십시오. 다시 확대를 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배관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현재 요 거리 피치를 꺼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면 되고요. 거리 피치가 꺼져야만이 이 100mm 단위로 이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꺾여서 연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자, 더블 클릭하시면 딱 여기까지 배관이 와서 정확하게 명령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요. 드레인 배관은 자연스럽게 배수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구배를 줘야 되죠. 그래서 구배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은 일단 수평으로 그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 그린 다음에 구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배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기 공조 탭에서 레벨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레벨 변경을 찾으시면 자, 루트 편집에 레벨 변경이 있습니다. 이 레벨 변경을 자, 클릭하시고 루트 전체 변경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이프 샤프트죠. 자, 파이프 샤프트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레벨 구배 설정이라는 대화창이 뜨죠. 자, 현재 2800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중심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부여할 구배가 자, 상향 구배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구배의 치수 50분의 1을 주고 자,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구배가 저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에어컨 쪽을 이렇게 확대하신 다음에 요 끝단부에 엘보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엘보 삽입하기 위해서는 배관 패널에서 자, 배관 엘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배관 엘보를 선택을 하시면 작도 편집장 창에 자, 여기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요 기점 설정에서 배치점과 접속점이 있습니다. 자, 배치점과 접속점의 의미는 뭐냐면 접속점은 연결 커넥터를 기준으로 해서 부속들이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접속점에 체크를 한 다음에 엘보가 선택될 자, 배관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엘보의 연결 포인트가 이 배관의 끝 포인트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배치점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엘보의 중심점이 이 배관의 끝 부분으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나중에 이쪽하고 연결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일단 여기 끝점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배관을 선택을 하고 이 끝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엘보가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보나 부속들을 삽입할 때 자, 여기 기점 설정에서 배치와 접속이라는 이 부분들 잘 이용을 하시면 쉽게 부속들을 삽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튜브를 이용해서 서로
엘보와 엘보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레인이 이쪽 배관에서 이쪽 배관으로 연결돼야 되는데요.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점핑을 해서 이렇게 이놈하고 연결될 겁니다. 자, 실제 그려보겠습니다. 이 배관이 점핑을 해서 이 엘보하고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단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 생성하기 위해서는 단면을 선택을 하셔서 첫 번째 지점과 두 번째 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부분에 이렇게 단면이 설정이 되고요. 이 단면을 그대로 우측면도와 정면도에 표현하기 위해서 윈도우 탭에서 윈도우 레이아웃을 눌러서 네 번째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확대를 해서 요 객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그다음에 모아보기에서 1:1 스케일 표시 누르시면 우측 면도와 정면도가 같은 위치에 보여지게 되죠. 자, 이번에는 배관 쪽으로 이동하셔서 이 튜브관을 선택을 합니다. 튜브관을 선택을 하시고요. 프리셋은 드레인 배수관에 그대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더블 라인 복선의 선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관 재료는 그 폴리 부텐관 튜브 J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폴리부틸렌 관이 I종과 J종이 있습니다. J종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간격은 25mm를 선택을 하고 R 값은 50을 주겠습니다. 레벨 값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레벨 값은 2800으로 뭐 주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기본 레벨은 2800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우측면도에서 이 엘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확대를 하셔서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런 아이콘이 나오게 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시작이 되고요. 자, 여기서 위로 올린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측면으로 이동하신 상태에서 평면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끌고 오겠습니다. 자, 끌고 오신 다음에 요것도 여기 부분에서 또 선택하시고요. 다시 우측 면도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튜브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드레인이 에어컨에서 드레인이 되면서 드레인 배수되다가 이만큼을 점핑해서 배수 처리가 될 거고요. 이쪽 메인 배관 쪽에서는 역류 방지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에어컨이 있는 펌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배관이나 닥트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 입력하기 위해서 기본 도형으로 가시고요. 자, 평행 치수 클릭을 하시고 일괄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그리드 X6번열을 지정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리드 X5번열도 지정을 합니다. 자, 지정한 다음에 요 배관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OK 버튼 누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때 오른쪽에 있는 이 위치로 이동하시면 일괄적으로 쉽게 이렇게 치수들이 전달되고요. 자, 요 부분도 동일하게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Y1번도 이렇게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요 범위에 있는 이 부분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H빔을 선택을 하시면 H빔은 선택해서 해제가 되고요. 이때 OK 버튼 누르시면 또 이렇게 치수를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치수를 입력을 할게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범위에서 이 전체를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이렇게 삽입하시면 될 거고요. 또 여기와 이 부분만, 요거는 또 일괄로 하지 말고 연속이라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자, OK 버튼.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클릭하시면 이렇게 치수가 쉽게 작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치수값들을 변경을 해서 자, 객체를 수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50과 400, 그 다음에 센터에서는 그리드에서는 600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요. 이 배관의 요 간격을 350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이 유지된 상태에서 요 드레인 배관이 350mm가 왼쪽으로 이동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치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치수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취소 버튼 좀 누를게요. 취소 버튼 눌리고 다시 요 취소 버튼을 누르는 상태에서 요 400이라는 요 위치 있죠. 자, 400을 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면 치수값 변경에 따른 관련 부재도 이동이라는 부분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50이라고 입력하고요. 자, OK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 부분이 왼쪽 객체가 이동할 건지 오른쪽 객체가 이동할 건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우스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객체를 왼쪽으로 옮길 거니까 자, 오른쪽에 마우스를 두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치수에 따라서 객체가 수정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도면에 주석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는 명령들은 종료를 해 주시고요. 자, 기존의 객체들의 주석을 달아주는데 여기 기본 도형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요 문자 주석에 클릭하시면 요 사이즈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공조 탭에 이동을 하시면 자, 공조 탭의 오른쪽에 주석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이즈 주석이라고 있죠. 자, 이 사이즈 주석을 이용을 해서 주석을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객체죠. 자, 이 객체에 제가 주석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주석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용도와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 용도와 사이즈 이 부분에 내가 주석을 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필요 없으니까 길이는 체크 해제하시고 용도와 사이즈에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자, 요 객체를 클릭하시면 이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SA200이 이렇게 주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라는 게 SA고요. 그다음 사이즈가 요 200이라는 거죠. 여기서 레벨까지 표현하고 싶으면 레벨을 체크를 하시고 다시 선택을 하시면 자, 이렇게 자, 이 부분에 용도 in EA 그다음에 사이즈가 200파이 그다음에 레벨은 FL에서 3500 레벨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로 자, 이번에는 자, 이 부분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넣으시고요. 길이가 지금 체크되어 있는가 봐요. 길이 체크 해제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뭐 여기에다 이렇게 입력을 하겠다. 그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또 클릭을 해서 자, 이 부분하고 같이 하겠다. 아니면 뭐 여기에 하겠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수들이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클릭을 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자, 이 부분도 자, 선택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 얘도 선택을 해서 자,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구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취소 버튼을 눌러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 부분은 지우고요. 다시 사이즈 주석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레벨을 좀 크고 드레인과는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삽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는 좀 더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방해가 안 되게 되게 위로 올리고 자, 이쪽 치수도 방해가 안 되게 여기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사이즈 주석을 눌려서 이번엔 다시 레벨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요 냉매 배관도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요. 치수가 여기 하나 안 적혀 있네요. 기본 도형에서 평행 치수를 입력을
한 다음에 단독에 체크하시고 오브젝트에 체크 해제하시면 이것과 이것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도면에 주석을 입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체 배관에 주석을 입력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주석을 입력을 했고요. 자, 사각 닥트 300에 300짜리,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배관에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이 부분은 레벨을 입력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배관에 주석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레벨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쪽은 레벨을 입력을 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레벨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지우시고 공조에서 사이즈 덕트에 레벨을 체크를 하시고 요 배관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위쪽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얘는 구배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렉시블은 뭐 이 부분이 좀 약간 걸리는데 프렉시블 걸리는 것들은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드레인이 지금 현재 50분의 1로 구배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구배의 기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구배 기호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주석 부분에 루트 기호를 선택을 하셔서요. 요 구배 기호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요 드레인 배관을 선택을 하시고 자, 요렇게 들어갈 위치를 지정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구배의 기호를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드레인 배관은 현재 지금 레벨을 제가 입력을 하지 않았죠. 자, 여기에 구배 기호를 줬고, 그 다음에 스타트 부분과 요 마지막 부분, 이런 부분들에 레벨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해야 되는데, 어, 여기에 있는 레벨들은 여기에 있는 것과 틀리죠. 그래서 구배 레벨을 별도로 줘야 하는데요. 구배 레벨을 별도로 주기 위해서는 자, 루트 기호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 구배 레벨이 있습니다. 구배 레벨을 자, 클릭하시면 작도 편집 창에 중심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자, 요 아래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이 부분을 요 피팅 있는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구배 레벨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하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더 위로 올려서 이 피팅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클릭하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런 레벨들이 지정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레벨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뭐 해도 되겠죠. 그러면 요 드레인의 레벨들이 9배 50분의 1이라는 구배를 주면서 지나가면서 이런 레벨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석이 이제 다 끝났으면 이 도면 안에 있는 기구들의 종류별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디퓨저가 배치되어 있죠. 자, 디퓨저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디퓨저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공조 탭에서 여기 주석 패널 부분 보면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각 리스트는 미리 설정해 놓은 템플릿 파일들이 있습니다. 디퓨저는 불러오기를 해서요. 요 제 기구라고 하는 뭐 가로든 세로든 선택을 해서 불러올 수 있고요. 자, 세로를 열기 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무소라는 게 보이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이 사무소라는 이 부분을 여권실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권실이라고 바꾸고요. 자, 블록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자, 여기 여권실에 있는 디퓨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OK 버튼을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옆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취소 버튼 누르고요. 다시 리스트를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요 사무소를 관리실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불러오기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요 자, 관리실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OK 버튼 클릭을 하시면 역시 관리실에 관련된 디퓨저의 리스트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디퓨저 리스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디퓨저에 흡입과 토출 심볼을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넣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흡입 토출 디퓨저에 심볼을 넣어 보겠습니다. 주석 패널에서 흡입 토출 심볼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요. 디퓨저를 이 부분에 선택하시고요. 프리셋을 클릭을 하셔서 공조위생 부재 이 부분에서 공조위생 부재의 검은 배경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디퓨저 전체를 다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흡입 토출의 기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 이때 흡입과 토출의 기호들을 이쪽 작도 편집 패널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흡입 기호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흡입 기호가 총 5가지의 패턴을 제공을 하여 주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치출 기호 종류도 여러분 선택하시면 이렇게 5가지의 종류를 지원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재료를 집계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면 안에 있는 모든 재료를 집계를 해 보겠는데 지금 캐드와 버전에서 이 재료 집계는 약간 에러가 나는 모양이에요. 일단 재료 집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조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확장 기능에 보면 요 재료 집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료 집계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요 오픈 파일을 열어서 공조 위생 집계의 수량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집계 결과 이 부분에서 표시 도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표시 전체가 선택이 될 거고요. 자, 이때 집계 게시를 누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집계가 됩니다. 각각의 시스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연 철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내용 자재들이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저기 보면 사이즈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철판 두께들이 보이게 되겠죠. 시공 장소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시공 개소라든지 그 다음에 보온재 여부 그 다음에 이런 수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나열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산출식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엑셀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계 결과를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파일 이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공조 재료 집계 라고 주고 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겠고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에러가 나면서 엑셀 파일로 내보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버그니까 프로그램 개발사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버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버그가 개선돼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